가려움증. 차라리 아픈 게 낫지. 그만 좀 가려워라 좀 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벅벅벅 긁는 분들 있으시죠? 통증보다 가려움증으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낮에는 괜찮지만 이 밤만 되면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에 못 들거나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렵다고 자꾸 긁으면 더 가려워지고 피부가 더 엉망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려움증의 원인,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이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뭔지, 그리고 집에서 가려울 때 쉽게 가려움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은 다양한 피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전신 질환, 즉 몸 안에 병이 있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려움증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볼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요. 접촉 피부염, 건성습진 등의 질환들도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특히 몸 같은 경우에는 이 밤에 미치도록 가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혹시 가족이 다 같이 가렵다면 꼭 피부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노인성 가려움증이라고 이 노화에 의해 피부 장벽이 약화되면서 가려움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신적인 질환이 동반돼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 만성 신부전이 가장 흔한 전신적인 원인인데 20%에서 80%, 무려 80%의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 가려움증을 호소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심하면서 난치성인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가려움증을 줄여드릴 수는 있어도 완치시켜드리는 게 안 돼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간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혈액질환 등이 있고요. 몸 전반에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몸이 주는 경고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전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이 대상포진 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가려움증 등이 있고요. 정신적인 질환으로 강박반응성 장애, 기생충증 망상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물에 의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원인 불명의 경우도 있고요. 가려움증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 피부에 전달되면 우리 피부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에 위치한 감각신경섬유가 이 가려움증을 느끼는 자극을 인지합니다. 감각신경섬유를 통해서 척수를 경유해서 시상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게 되는데요.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매개체가 히스타민이에요. 피부에 있는 이 감각신경섬유가 히스타민을 통해서 자극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드셔보았을 지르텍, 세티잔, 페니라민 등의 항히스타민제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효과적으로 조절됩니다. 히스타민 외에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 T세포, 비만세포, 호중구, 호상구, 각질 형성 세포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로는 잘 조절이 안 됩니다. 먼저 치료를 알아보면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 치료와 함께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치료가 함께 필요한데요. 바르는 약으로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조절제가 있고 이 염증을 감소시켜서 가려움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전신적인 질환이 원인이거나 신경학적 원인인 경우에는 가려움증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먹는 약의 경우 진정작용, 즉 잠이 오게 하는 거를 덜 오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진정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야간 가려움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바펜틴, 프레가발린은 가려움증 인지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약 외에 MB-UVB나 엑시머 같은 자외선 치료로도 다양한 피부 질환에서 가려움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성 가려움증은 이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 그리고 불안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진정제나 항우울제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인데요. 첫 번째로 긁는 것을 피해야 돼요. 저도 가려움증을 겪어봐서 아는데 가려울 때 긁으면 너무 시원하다, 만족스러워, 그 순간에는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 긁는 거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가려움증이 생긴 초기에는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계속 긁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가려우면 긁게 되고 긁는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망가지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더 나오고 다시 더 긁게 되고 이를 가려움증 긁음 주기, 영어로는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물을 피하는 거예요. 주부습진이 있는데 우리 설거지를 계속하면 주부습진 더 심해지잖아요.
건강한 피부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피부 장벽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물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가급적 목욕을 피하고 샤워도 3에서 5분 내로 짧게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심하게 벗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때를 벗기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이 각질층이 같이 벗겨지는데 이때 피부 장벽이 망가집니다. 뜯타올 없이 바디워시로 부드럽게 씻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려움증을 줄이는 관리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추운데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손 씻으면 이 손이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처럼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팽창하고 가려운 물질들이 더 분비됩니다. 집의 온도를 높지 않게 유지하고 국소 부위가 심하게 가려우면 얼음팩이나 비닐에 얼음이나 차가운 물을 넣어서 대고 있는 방법이 좋고요. 부위가 넓다면 시원한 물로 잠시 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피부 장벽이 망가진 경우 물은 피부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샤워하시고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앞서 피부에 감각신경 섬유가 있어서 이 가려움증을 인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각신경 섬유에는 가려움을 인지하는 기능 외에도 이 TRPM8이라는 차가움을 느끼는 온도 센서가 같이 있어요. 이를 잘 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감각신경 섬유가 가려움을 느끼는 기능과 온도를 느끼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려움증이 느껴질 때 차가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어요. TRPM8 특이 합성 효능제 카네오신 1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을 가려울 때 차갑도록 만들어서 이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비젤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최근 이런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있다는 건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예요.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잘 못 들어오는데 가려움증이 있으면 그런 물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간 보습제를 하루 3번에서 4번, 5번씩 듬뿍듬뿍 발라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습제를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바르면 시원함으로 가려움증을 낮추고 피부 장벽도 건강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긁지 말고 목욕을 피하고 뜨겁지 않은 물로 짧게 샤워하세요. 가려울 땐 얼음팩 등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TLPM8 특이 합성 효능제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자주 듬뿍 도포하세요. 가려움증을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생활습관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